코칭 리더십 8장 적극적 경청. 듣다를 의미하는 한자 들을 청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귀, 듣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듣는다. 임금, 마치 임금의 말을 듣는 것처럼 집중한다. 복종한다. 십과 눈, 마치 눈을 10개 가진 것처럼 주시한다. 주의해서 본다. 하나, 일, 마음 개인적 관심을 보이며 듣는다.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마음으로 듣는다. 귀와 눈 이외에 마음으로 듣는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경청할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남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그런 훈련이나 코칭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할 차례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생각, 경험, 의견을 나누거나 조언을 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최근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당신 기분이 어땠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을 주의 깊게 들어라. 코치는 코칭받는 사람의 대답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전해지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뢰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적합한 질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 과정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미리 질문을 준비하면 대화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코칭받는 사람의 관심이나 주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코칭받는 사람이 말을 하는 동안 다음 질문을 생각한다면 그는 코치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필요하면 적절한 다음 질문이 떠오를 때까지 잠시 말을 멈추어도 좋습니다. 코칭받는 사람의 말을 정말로 듣고 있다면 자신의 직관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력은 어디에 있나요? 경청은 집중과 실천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라디오 뉴스를 듣고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관심이 있을 때 주의력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탐구적 태도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우리의 말을 경청할 때,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의 말을 경청할 때 서로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듣고 있을 때 정말로 상대방의 말이 들리나요? 보고 있을 때 정말로 상대방이 보이나요?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있다면 정말로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며 말하고 싶어 참지 못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귀는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할 때 두 번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치가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기술은 입을 열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어와 목소리 톤. 당신은 들을 때 무엇에 귀를 기울이나요? 코칭받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으므로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단조로운 말투는 흥미가 없거나 기존의 생각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이며 활기를 띤 목소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욕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단어의 선택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정적 언어의 사용 빈도가 높거나 갑자기 격식을 차린 말을 선택하거나 유치한 말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야 상황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코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 언어. 코치는 귀로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코칭받는 사람의 신체 언어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음 질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칭받는 사람이 코칭 방향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대답에 자신이 없거나 미심쩍은 대답을 할 때는 입을 살짝 가리고 말할 것입니다. 팔짱을 끼는 것은 종종 거부나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상처가 열려 있으면 수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체 언어의 수많은 측면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만 한 가지만은 말해주고 싶습니다. 코칭 받는 사람의 말과 신체 언어가 다를 경우 신체 언어를 진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들은 것을 확인하기. 코치는 코칭받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체 언어를 주시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 자신이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때때로 코칭받는 사람에게 들은 것을 확인하고 요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칭받는 사람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에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코칭을 할 때는 기록을 해야 하는데 누가 기록할지는 코치와 코칭받는 사람이 합의해서 결정하십시오. 나는 코칭을 할 때 코칭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기록합니다. 자각. 마지막으로 코치는 자각을 통해 코칭받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비판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 감정 반응은 코칭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것은 소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코치는 어깨가 굳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은 자신의 신체 감각을 알아채므로써 코칭 받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의. 투사와 전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코칭하고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경계하고 피해야 할 왜곡된 심리 상태입니다. 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특징이나 성격을 투영시키거나 그러한 특징이나 성격으로 그 사람을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의는 어린 시절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감정과 행동의 패턴이 현재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간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권위의 전의입니다. 리더와 부하 직원, 코치와 코칭받는 사람의 관계와 같은 상하관계에서는 양쪽 당사자의 문제나 권위에 대한 무의식적 감정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은 이미 정해진 권력자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그 권력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어린애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무의식적 감정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의존적으로 만들려는 전제적 리더의 욕심과는 맞아떨어지지만 코칭받는 사람의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코칭의 목적에는 배치됩니다. 권위에 대한 무의식적 전의 반응은 업무 목표에 대한 반발과 은밀한 태업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리더가 부하 직원들의 선택을 제한시킬 경우 개인적 전의는 집단적 좌절감과 무력감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어느 자동차 생산업체는 조립 라인의 불합격 부품 수집함에 버려지는
정상 부품의 비율로 노사관계의 상태를 평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역전이. 전이보다 더욱 복잡한 심리 상태인 역전이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즉 리더나 코치가 사람들의 의존성 반항을 영속화시킴으로써 전이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감정 반응을 할 때 발생합니다. 좋은 리더나 코치는 자신의 역전이 가능성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부하 직원이나 코칭받는 사람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모든 전이 효과를 상쇄시킬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리적 왜곡 상태가 관리나 코칭 관계에 스며들어 장기적으로 코칭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적극적 경청 기술. 표 3은 적극적 경청 기술을 요약한 것입니다. 들은 내용 확인하기, 내용 재정리하기, 요약하기 기술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당신이 분명하게 이해했음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한 말을 다시 들려주면서 그 말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말이 사실임을 인정해 줍니다. 경청 기술을 활동에 사용해 보십시오. 코치는 코칭받는 사람의 말과 거기에 담긴 감정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과 목소리, 신체 언어, 표정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 기술을 사용하면 그들의 주파수를 맞추고 다층적 차원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심지어 그들이 느끼는 것을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관을 발휘해 말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으며 침묵, 목소리, 에너지 수준, 신체 언어, 기타 감정적 신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강력 질문과 적극적 경청으로 기본 기술을 쌓았으니 이제 코칭 대화의 구조를 이루는 그로우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경청 기술. 내용 확인하기.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말해줍니다. 내용 재정리하기. 상대방이 한 말을 내용이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약간 다른 말을 사용해서 다시 말해줍니다. 요약하기. 상대방이 한 말을 내용이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요약해서 다시 말해줍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들은 내용의 핵심 본질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감정, 모순되는 말, 말과 일치하지 않는 표정이나 몸짓에서 직관적으로 읽어낸 가치 있는 사실을 추가합니다. 상대방도 불분명한 부분을 정리하고 통찰하도록 도와주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무엇 같은데 어떤가요? 자기 표현 끌어내기.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 신뢰와 친밀감을 쌓습니다. 판단, 비판, 집착, 유보하기.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판단과 비판은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말을 막아버립니다. 들으면서 가능성 찾기. 과거의 성과가 아니라 능력과 강점에 집중하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약이 없다면 상대방은 무엇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듣기. 목소리, 표현, 표정, 신체 언어와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를 듣습니다. 전달되는 내용의 핵심 본질을 듣기 위해 감정과 의도의 측면에 유의해서 듣습니다. 활동, 듣기 기술. 당신이 주도하지 않았던 최근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듣기 기술의 실력을 평가해 보십시오. 1. 누구의 주제를 따랐나요? 조언을 해주었나요? 2.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과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 적극적 경청을 시도한 다음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주제를 따라갔나요? 직관을 발휘했나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나요? 자신의 의견이나 조언을 억제했나요? 판단을 유보했나요? 동료가 그의 생각을 탐구하는 것을 도와주었나요? 3. 자신의 듣기 기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4. 어떤 듣기 영역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하나요?